처음에 초기 투자자금이 좀 크다고 하면, 그래도 뭐 억 단위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방의 대장 같은 것들 보면, 사실 그 갭으로 봤을 때 막 엄청 부담되는 숫자는 또 맞아요, 아닐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작으면, 예를 들어 뭐, 2030 세대들이 1억 미만에 좀 많이 몰리고 또 그런 게 기사로 좀 됐잖아요. 그래도 좀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건가요? 돈 있는 분들도 네. 막 그런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거를 막 며칠씩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나요? 진짜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내 투자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의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좀 그래도 한 4, 5천만 원 정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처음 시작하는데 1,000만 원 들고 난 정말 지방을 뒤지면서 진짜 공부해서 1,000만 원은 투자해서 정말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 이 정말 작은 갭의 흐름 투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투자거든요. 나중에 정말 매도도 잘 해야 되고 흐름을 정말 잘 읽어야 되고 일단 투자처 선정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 왜냐면은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막 저렴한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오를 것들을 고른다는 게 난이도가 좀 세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막 하는 걸 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더 모아가지고 모아서. 웬만하면 그래도 좀 좋은 거 하시자 이렇게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투자하는 그 쾌감? 투자하는 맛? 그런 거는 아마 그런 종목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예전에 그런 글을 읽었는데 주식도 이 인간은 정말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라요. 하여튼 근데 그 주식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를 것을 가만히 못 놔두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도 하시는 분의 성향이 있어요. 정말 좋은 거 그냥 잘 사놓고 묻어두는 분도 있고 좋은 것만 점잖게 딱딱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투자하는 어떤 스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만약에 풍선빵님은 지금 뭐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은 어렵죠. 5천만 원을 갖고 하기에는. 어렵죠. 아파트는 어렵죠. 그럼 여유 자금이 좀 있다 해도 지금 같은 서울 수도권 시장에 투자를 만약에 아파트예요? 왜 아파트? 네, 저는 안 해요. 아, 네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서울이 앞으로 당분간은 오를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요새는 뭐 하락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고 상승할 거다고 하면 막 욕먹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막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 당장 뭐 서울 수도권의 상승 모드가 쉽사리 하락 모드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워낙에 공급이 적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 면에서는 제가 굳이 서울을 볼 필요는 없다. 워낙 지금 많이 올랐고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얼마큼 더 오를 걸 기대하고 제가 하겠어요. 거기를 할 생각은 별로 없고 대신에 수도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파트 말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네. 조금 금액이 적어도 뭐 서울은 조금 어려워도 그 대출이 좀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경기도권은 충분히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좀 소액으로도. 저도 전국의 흐름을 보는 거지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이제 보는데 저는 흐름 오는 거에서 상위 입지를 사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출발하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사고 그다음에 뭐 좀 봐서 좀 너무 슈팅했다 하면 팔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이클이 다른 뭐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이 올 수도 있으면 또 이제 그렇게 오시고. 맞아요. 야, 엄청나신데요. 네, 그게 리스크가 가장 없는 저는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풍선빵님 그 책에서 이렇게 또 그 나는 학벌보다 우리나라 학벌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라는 책의 제목 같이 또 전문직 두 분 다 부부 전문직이시고 해서 이게 더 이렇게 내용이 와닿고 또 신뢰감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투자를 이제 좀 해보려고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투자를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 투자를 음. 사실 저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음. 제가 투자하면서 좀 그만 헤맸으면 좋겠다 어. 하나랑 그리고 너무 각잡화하지 말자 어. 이거 하나였어요. 첫 번째로 이제 헤매지 말자는 거는 이제 투자하다 보면은 종목도 많고 막 되게 다양해요. 월세 수익, 예, 그리고 시세 차익 이 두 가지 큰 흐름. 그 다음에 종목도 경매로 살 거냐, 경매 공부를 해야 합니까? 뭐 아니면 그냥 사도 됩니까? 뭐 이런 거 방법 아니면 이제 토지, 상가, 뭐 빌딩, 아파트, 지식산센터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뭘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서도 막 헤매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돈을 빨리 벌려면요 시세 차익 투자를 해야 되고요. 종목도 아파트가 제일 공부하기가 쉬워요.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팔기도 쉬워요. 그래서 처음으로 접할 때는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아파트 시세차익형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되게 분명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거, 아파트는 특히나.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야. 지방은 소멸될 거야. 뭐 메타버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가상세계에 사는데 뭐 집이 필요했냐? 집주 근접이 필요해?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분들이 정부에서 공급을 대량 해준다는데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금리 얘기하시고 뭐 전쟁, 세계 경제 막 이런 거시 경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당장 내일 집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살 건데? 뭐 메타버스 좋아. 그럼 너 지금 당장 너 어디 살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아파트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당장 월세 살래, 전세 살래, 자가로 살래. 이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미래의 것을 보면 다 틀려요. 맨날 다 틀려요. 지금 현재 공급을 앞으로 해준대. 그래서 내일 집이 생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장 집이 있어야 돼요. 당장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집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집이 너무 많으면 또 값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한 정보인가 꼭 그것도 되게 정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또 책에서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임장을 거의 가지 않으신다고. 정말인가요? 저는 네. 저는 주식은 제가 안 해봤지만 주식처럼 투자하거든요. 주식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론이 없이 그냥 임장 가면 뭘 보겠어요? 도대체 뭘 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임장을 많이 다니고 해도 아니 거기에서 사는 터줏대감 분들 있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뭐 지역 개발에 참여하셨던 분들 뭐 분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 돈 많이 버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으시거든요. 그냥 그 업을 하시고 많이 알 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세 차익이 나고 어떻게 하면 흐름이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지 그런 원리를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리나 이런 공부를 좀 먼저 하고요. 책을 통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를 이제 현실에 대입을 해야 하잖아요. 현실에 대입을 하는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흐름이 왔지?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의 흐름은 어땠지? 상승이 왔던 곳은 어땠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지? 그것도 공부를 이론으로 하는 거죠. 이거를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론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면 진짜 앞으로 여기가 오르겠네가 좀 짐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뭐 임장을 가면서 도시를 살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이거 여러 가지 다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녀봐서 그런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좀 수월한 편이에요. 이 도시가 여기는 중심지고 여기가 좀 인기 있는 아파트고 시세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이론이에요. 지도 보면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듣고 막 온라인으로 분위기도 좀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테일한 어떤 지역 흐름 같은 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유망하겠다 이게 추려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굳이 임장 다니면서 하는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데이터로도 확인이 맞아요, 가능한 맞아요. 거고. 그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는 또 궁금하면 전화해서 분위기 살피기도 하고요. 전화만 해도요. 부동산 소장님하고 반응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분위기 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랐는지, 최근에 투자가 들어갔는지, 막 뜨거운지, 아니면 조용한지 이런 정도는 파악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파악하고 집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시세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저도 살 때는 마지막으로 가요. 가서 현장 상황 보고 실제 분위기 어떤지 상권, 뭐 사람들 뭐 연령대 이런 분위기 같은 거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기구나. 왜냐면 나한테도 후보지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지 이제 몇 군데 정도를 보면서 내가 가장 더 마음에 들고 좋은 곳을 선택을 할 때는 임장을 가는데 마지막에 딱 갑니다. 야, 그 앞에서부터 그 시세 차익 아파트 이렇게 딱딱 되게 떨어지는 설명을 해주셔서 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막 어떻게 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막 볼 것도 많은 것 같고 딱딱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이해가 다들 너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책을 썼던 동기 중에 하나가 너무 쫄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은 그 부동산 책 보다 보면 종잣돈을 모으면서 일어났던 많은 억척스러운 일들, 네. 그리고 임장을 다니면서 있었던 또 굉장히 힘들었던 막 고행의 결과들, 그리고 막 분석도 정말 막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제 책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저는 임장을 많이 가지 않았고 그렇게 고행을 하진 않았어요. 막 고행을 하면서 막 다니진 않았고 그냥 좀 가볍게 했고요. 책도 그냥 가볍게 읽었고요. 강의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강의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너무 수고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고 집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 하락하는 곳도 있고 안 오른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이제 네, 기회가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부도 하고 시작을 해야 기회 잡을 수 있거든요. 네. 투자 기회는 지금도 있다. 네, 꼭 서울 수도권만 같아요. 네. 꼭 서울 수도권만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천만 원 수준에서 보고 있으신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또 시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니까. 신축이고. 네. 네.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자산격자 집 좀 없고 이런 거에 좀 소외되신 분들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저자님 말씀처럼 꼭 이 나는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만 책을 읽으면서 또 용기 얻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자님 그러면 이 정도 정리해도 될까요? 네. 오늘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만의 저자이신 풍선빵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